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제2요건 행사 건의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재표결을 준비하겠다는 반응인데요. 여당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관련해서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이 김건희 예.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이거 어제 예.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 행사 건의안 이게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예. 자, 대통령은 요거 결재하고 거부권 행사할 거로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글쎄,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이게 절차적으로 전혀 이제 수기가 되지가 않았고, 또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또 무엇보다도, 특검을 사실상 야당이 지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야가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데, 과거에 거의 모든 경우에 특검을 보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을 했고, 또, 형식적으로라도 특검이 최대한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논의를 했는데, 사실 이건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된 특검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저희가 국회에서 받아주면, 저희는 완전히 모든 수사기관의 어떤 권위랄까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 이제 재의결 절차인데요, 의원님.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요 공천 개입 의혹 이게 들어가 있고 이게 결국은 10월 10일이 공소시효 만료니까 오원식 의장도 그 전에 민주당이 이거를 올리면 열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본회의. 예,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지금 원내 분위기는 어때요? 글쎄 어떤 언론을 보면 상당히 동요하는 의원들이 많다라는 표현도 쓰고 또 이제 흔히 이제 지금 분석 틀로 보시면 친한계 의원들이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제가 보는 걸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 개개인의 내심의 마음은 어떤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이게 혹시 채택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검 법안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로 이미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정쟁으로 가기 위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야당이 숨기지도 않죠.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을 검사법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서적으로 마음속에 어떤 좀 저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찬성한다거나 이런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원님, 의원들 개개인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이탈표가 없다라는 말씀은 그러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그 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를테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 찬성표를 던진 것처럼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게 yes or no가 아니고 어떤 그 마음속에 스펙트럼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좀 생각을 좀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게 임계점을 넘어가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윤상현 의원 인터뷰를 한 거 제가 보니까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탄핵의 문이 열리는 거다. 그러니 절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결국 의원님 보시기에도 원내의 어떤 분위기는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돼서 이게 특검이 발동하면 바로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몰고 갈 거다. 이렇게 보는 의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실체적으로 뭐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뭐 김건희 여사 인사 개입 문제라든지 또는 공정 개입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특검 법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사 개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떤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이 의심하는 모든 기관에 이를테면 기관장이라든지 김 여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스태프들이라든지 다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런 식의 특검법을 가지고 이거는 국정 마비를 위한 특검법이지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금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몇 건의 것들은 이미 충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예. 특히 이제 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불기소하기로 검찰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고 또 뭐 최재형 목사 건도 이제 조만간 결론을 내릴 거라고 그러는데 예. 이미 수사가 다 진행된 것들이거든요. 예.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수사가 진행된 것인데 예. 지금 와서 다시 그걸 특검을 통해서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국정마비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지 예. 진실 규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정치 공세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이 그리 좋지는 못한 상황에서 만약 이게 또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제2결에서 폐기가 되면 여론에 조금 문매를 맞을 가능성, 여론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정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저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이게 정치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도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특검 법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야당과의 협상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야당도 만약에 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어떤 법안을 내든지 해야지 그게 일정 부분이라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전혀 저희가 받을 수 없는 특검 법안을 계속 내는 것 특히 최장병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번째지 않습니까 이게 뭐 거부권이 행사되면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거기에 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하나 둘 더 붙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결국 이제 또 이 특검법 이제 부결되고 폐기되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뭐 입장 표명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논란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 인터뷰한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사과했으니 그 정도면 국민이 이해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한덕수 총리 얘기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여사의 사과 문제. 그 부분은 제가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뭐 저희 당의 입장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제 개인의 문제를 뭐 감성적으로 인터뷰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뭐 이제 질문을 좀 벗어난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 그 선고 구형 이 두 건이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 질문도 뭐 곧 드릴 겁니다. 이 부분과 물려 있는 부분들이어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가요? 아니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가 꼭 그렇게 물려 있는 것이 아니고 야당의 공세가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를테면 뭐 여사님이 사과를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TPO 어떤 시간과 방식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뭐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고 뭐 저희 당의 결정이 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신지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내일 저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간사단 이렇게 대통령하고 만찬한다고 이런 저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 아마 상임위원장 간사단이면 국정감사 앞두고 뭐 격려하시는 자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물론 뭐 그 기사에서도 통상 있는 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 상임위원장단 격려 만찬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긴 했던데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지난번 만찬이 좀 빈손회동으로 끝난 이후에 독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기상 좀 미묘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글쎄 원내 입장에서 당의 입장까지 제가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더구나 지금 이런 미묘한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항상 같이 동참하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것이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만약에 만찬을 하게 되면 이 자리는 아마 국정감사 앞두고 격려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또 여기에 오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만찬의 취지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또 당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모든 이슈가 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했을 것이고 굳이 그렇다면 그 문제는 따로 풀어야지 만찬이나 식사가 있을 때마다 왜 한동훈 대표가 빠졌느냐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대통령이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때마다 한동훈 대표가 같이 있기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내일 그렇다면 그건 원내대표 주재해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대통령과 당대표의 독대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꼭 독대를 해야만 되나? 안 그래도 의견은 조율할 수 있는데 이런 입장이십니까? 저는 독대라는 표현 자체를 조금 잘못 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있을 수 있는 의견 교환이고 여당 대표 더구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오랫동안 잘 아시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현안에 따라서 수시로 논의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부러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론이 그렇게 표현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독대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서로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마지막 주제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이재명 대표 어제 재판 이야기 좀 해보죠.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양형기준표대로 하면 가장 높은 형을 구형한 건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우리 김세현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법률가이시니까 이제 그 구형이든 선고든 이제 반성하느냐 또는 그 위증교사를 할 당시에 얼마나 이게 집요하냐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 문제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내가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수준의 구형이 내려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든 분들이 이 문제만큼은 증거도 있고 그 관련자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이걸 없었던 것으로 하긴 어렵다라는 것이 제가 저한테 얘기해 준 많은 법률가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일반인들 같으면 선처를 구하고 이제 이렇게들 했을 텐데 지금 야당 대표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건 정치 탄압이다라는 쪽으로만 몰고 가시면 그러면 이거를 법원에서 내가 야당 대표니까 이걸 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법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이면 굉장히 피하기는 어렵잖아요. 좀 더 낮게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울 텐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이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정쟁이 앞으로 더 가열되고 한국 정치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서도 잠시 그런 표현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국정감사에서의 여러 증인신책 이렇게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거는 거잖아요. 이게 혹시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물론입니다. 앞서 그런 말씀 해주셔서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입니다. 어쨌든 야권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도 국회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야당 의원이 주선할 정도로 노골적이니까 어쨌든
이 정권을 뭐 3년은 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피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고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한국 정치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